여기 필러 맞으시면 100점 100패예요. 여기는 필러를 맞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러 맞고 야 티난다 성형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필러 자체는 진짜 가성비 좋고 효과도 좋은 건데요. 여기 이런 분들이 필러 맞으면 진짜 효과 좋죠. 점점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피부만 연구한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필러는 누가 맞아야 되는지, 어디에 맞아야 효과가 200% 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동안 피부 원하는 분에게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피부는 성현철. 자, 원장님 필러 많이 해보셨죠? 저에게는 밥 매일 먹나요?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필러도 정말 지겹도록 많이 했죠. 몇 명이나 해보셨는데요? 아마 수천 명 이상 했을 겁니다. 필러를 시작한 게 20년쯤 됐으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1년에 100명만 해도 2000명이 넘죠. 그렇게 생각하면 10,000명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20년 전이면은 필러가 인식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필러를 제일 처음 해본 사람도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전공이니까 필러를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때는 필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필러가 딱 하나 회사, 그리고 필러 종류도 한 개밖에 없었어요. 저 진짜 궁금한 게 그때 보톡스를 어머니가 맞고서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셨잖아요? 필러도 분명히 뭔가 생겼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뒷부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원장님 필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러는 이렇게 주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투명한 젤 같은 게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사실 눈 알 안에도 있고 관절이 움직이는 그 관절강이라고 해요. 그 관절강 안에도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이에요. 아,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징그럽긴 한데 소의 눈알, 닭벼슬 이런 거에서 추출해가지고 히알루론산을 만들었는데 20년, 30년 전에는 박테리아의 생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서 히알루론산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가격도 정말 싸지지만 보나 닭이나 이런 동물에서 가지고 온 히알루론산은 면역 반응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박테리아에서 합성된 이런 히알루론산은 그런 반응이 거의 없어서 이게 한 25년, 30년쯤에 나왔고 이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러는 이렇게 생겼고 필러가 이 안에 이제 충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쓸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비싼 필러인데 아, 비싼 필러예요? 1cc 10만 원 넘는 필러예요. 하지만 유튜브를 위해서라면 제가 기꺼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필러도 종류에 따라서 물처럼 흐르는 게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끈적끈적하네요. 이게 몇 cc 정도 되나요? 0.1, 0.2cc 밖에 안 될 거예요. 전체 1cc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에다가 맞는 부위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1cc라고 하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cc에서 3cc가 필요하고 관자 같은 경우에는 뭐 1, 2cc, 팔자도 1, 2cc, 막광대 1, 2cc, 턱 1, 2cc 이 정도 필요한 거죠. 제법 꽤 들어가네요. 벌써 몇만 원어치 짜진 거죠? 3만 원. 자, 보면 이렇게 탱탱볼처럼 이렇게 보여요. 끈적끈적하지 몸에 붙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가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면서 이거보다 더 커지거든요. 주입할 때 물처럼 잘 주입되는 게 있고 또 안쪽에서 모양을 딱 잘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서 탱탱볼처럼 탄성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건 필러의 브랜드 그리고 필러의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적끈적한 액체를 적은 양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몸에 넣어도 괜찮나요? 필러의 주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피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입니다. 필러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필러는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이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피부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씩 분해되게 됩니다. 근데 원장님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은 조금씩 분해가 되는 이 필러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볼륨감을 채워서 젊어지는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얼굴살이 빠지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꺼진 부위에 필러를 넣으면 얼굴 라인이 매끄럽게 살아나면서 활기차 보입니다. 간단한 주사 시술로 얼굴의 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언제든 녹일 수 있다는 안전성입니다. 필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모양이 이상하면 또 부작용이 있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약물로 녹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히알루로니다제,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약이에요. 주사기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필러가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히알루로니다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제가 떨어뜨리고 있어요. 얼음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얼음이 녹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뭉개지면서 이렇게 그러네요. 형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원래는 이게 크로스 링킹 돼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히알루로니다제를 만나면 형태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완전히 물처럼 분해돼요. 필러를 맞아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히알루로니데이지를 넣으면 덩어리가 뭉쳐져 있었지만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지금 약간 이게 미세한 입자가 있는데 완전히 녹는 데는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형태가 없어지는 거는 주사를 맞고 한 몇 분, 몇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필러가 만들었던 그 볼륨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죠. 우리가 어릴 때 글자 쓸 때 보면 연필로 쓰는 게 장점이 뭔가요?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볼펜 쓰잖아요. 볼펜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연필로 글자 쓰는 것처럼 필러는 지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필러가 굉장히 안전한 실수일 수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 직접 주사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녹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데 저는 이 필러 부작용 사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일단 무서워요. 그냥 느낌이 무서운데 필러 맞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있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일 텐데 세 군데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어딘가요? 첫 번째는 미간주름이에요. 문 PD가 이야기한 것처럼 필러에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필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로 주사를 하잖아요. 근데 필러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젤리 모양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젤리가 혈관을 막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통하죠. 그렇죠. 그러면 혈관을 타고 젤리가 가다가 좁은 곳에서 딱 막아버려요. 공급해야 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피부가 괴사되거나 거기 있는 조직이 죽게 돼요. 아, 이거 치명적인데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작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필러가 시장에 소개되고 난 뒤에 이런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이 넘어요. 필러가 혈관을 막아서 조직에 괴사가 온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간을 왜 또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냐? 미간 주름을 필러로 맞다 보면 여기가 안구랑 연결된 혈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필러를 잘못 놓다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잘못하면 설마 눈에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미간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부위예요. 양쪽의 이 부분. 필러를 잘못 맞으면 안구 뒤쪽과 연결된, 그리고 안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잘못 놓으면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애교주름이에요. 애교주름은 사실은 만족도 때문에 맞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족도요? 네, 애교주름이 여기 눈 바로 밑에 여기에 놓는 필러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어요. 기억나요. 연예인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애교주름이 있으면 어려 보인다. 동안이라고. 맞아요. 동안이라고 어려 보인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트렌드를 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교주름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의사가 그걸 원하는 대로 똑같이 만들어줘도 환자분들이 불만족하세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부자연스러워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표시가 나고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밑 애교 주름은요, 뭐 실명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없나요? 그것도 물론 눈 주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만 애교 필러로 실명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원장님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가슴 필러예요. 가슴 필러요? 가슴에도 필러를 맞... 그게 사회 고발 프로 사회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슴 성형을 하기에는 무섭고 필러는 좀 간단해 보이니까 가슴 성형을 필러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잖아요. 주사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러를 과거에 좀 했어요. 그런데 한쪽 가슴에 필러를 얼마나 넣어야지 되냐 하면 최소한 50cc 이상을 넣어야지 그나마 좀 넣은 것 같아요. 50cc요? 그럼요. 50cc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가슴에 보형물로 넣는 식염수 팩, 그것도 50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50cc를 넣는다고 해도 별로 티도 안 난단 말이죠. 그럼 저 주사하기를 한 50번을 맞아야겠네요. 50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쪽이에요. 그럼 양쪽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00cc예요. 자,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많은 필러를 쓰게 되면 좋은 필러를 쓸 수가 없어요. 이 필러 하나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런데 이 필러를 가지고 한쪽에 50cc를 넣으면 500만 원이에요. 네. 양쪽에 넣으면 1000만 원이에요. 필러 값만 해도 1000만 원이면 시술 비용이 얼마나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넣는 이런 대용량 필러는 고가의 필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가 흘러내리고 필러를 넣으면 모양을 잡아줄 수도 없어요. 물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효과도 없어요. 50cc가 모여있으면 보통은 우리 몸에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이거를 분해를 해주는데, 자, 50cc가 있으면 바깥쪽은 그런 피부에 있는 그런 물질과 닿겠죠. 하지만 안쪽은 전혀 닿질 않아요.
분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감염이 되거나 이런 문제도 되게 많아서 감염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농이 차고 흘러내리고 그래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첨언하자면 저는 몸에 대용량의 필러를 한 곳에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내용을 좀 듣게 된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분들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추천하는 부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필러 어디에 맞으면 제일 좋을까요? 필러가 필요한 부위는 굉장히 많고 필러는 굉장히 많은 부위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군데 정도 만족도가 높은 부위를 선정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자주름이에요. 제가 왜 팔자주름에 필러를 추천드리냐 하면 팔자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팔자주름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꺼져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볼륨을 회복해 주는 게 치료의 1순위예요. 볼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필러 말고도 콜라겐을 자극해 주는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 레디어스 이런 시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방식도 있죠. 다만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콜라겐을 자극 주는 것들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여기 팔자주름은 일종의 계곡 같은 거예요. 넓은 부위로 들어가서 좋아지게 해줄 수가 없어요. 딱 여기 팔자주름 이 부위에만 필러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팔자주름이 치료도 힘들지만 이슈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필러를 여기 넣었을 때 이 필러가 위로 이동하는 거죠. 아, 체내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일 때 입 주변은 피부랑 근육이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내려가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위로 밀려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팔자 필러 했을 때 팔자 필러가 위로 이동해서 팔자가 더 심해졌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럼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팔자 필러를 콧볼 딱 붙여서 이 부분에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놓으면 여기도 타고 올라가서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련된 분에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네. 원장님 이거 한 번 맞으면은 효과는 어느 정도 가나요? 필러는 보통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면 1년 반, 2년까지도 갑니다. 그럼 한 번 맞을만 하네요. 맞을만 하고 필러는 제일 큰 장점이 디자인이 가능해요. 또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주입할 때 혈관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되게 좋은 시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앞볼입니다. 우리가 눈밑에 필러를 맞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눈밑은 여기도 눈밑이고 여기도 눈밑이고 여기도 눈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밑에 맞지 말라는 말은 눈 바로 밑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눈 바로 밑은 필러를 넣으면 무거워서 처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눈 주변엔 여기 제가 점선으로 그은 유지 인대가 안구를 딱 떨어지지 않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 부분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부분은 쉽게 꺼져요. 꺼지면서 여기 있는 지방이 밑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눈밑처짐 아닌가요? 이게 눈밑 꺼짐이라고 표현하고 이것 때문에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볼륨이 부족해요. 앞볼의 필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볼륨을 채워주면 일단은 안색이 개선되고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다크서클 보면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가 꺼져서 늙어 보이고 더 퀭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채워주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팔자주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자주름과 같은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마입니다. 이마가 효과가 좋아요. 물론 필러를 놓는데 용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마의 잔주름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마의 필러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자, 이마 필러는 보통 이렇게 이 부위를 놔주고요. 납작한 이마보다는 봉긋한 이마가 훨씬 더 얼굴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다만 주의할 게 이마도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한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의 필러를 맞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많이 봤어요. 여성분들이 약간 이마 꺼지는 거를 좀 보완하시려고 이마에 필러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번째는 옆볼입니다. 옆볼은 또 어디예요? 옆볼은 돌출된 광대 있죠? 광대뼈라고 하는데 여기 광대뼈 바로 밑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남자는 잘 안 꺼지는데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이 꺼져요. 이건 탄력이 처지는 것도 있고 볼륨이 빠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손바닥으로 놓는 이 부분은 고정된 부위라고 해요. 여기는 움직이는 부위예요. 만져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네요. 여기는 움직이고 여기는 잘 안 움직여요. 고정된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살이 빠지거나 처져도 들러붙어요. 그래서 옆볼이 쭉 꺼지면서 땅콩 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뼈는 그대로 있고 여기 관자는 좀 꺼지고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사각턱 때문에 한 번 더 커져서 이렇게 땅콩처럼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확 늙어 보이기도 하고 좀 못생겨 보이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옆볼 페임의 문제가 늙어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옆볼을 조금 채워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옆볼 필러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기가 고정된 부위라서 필러가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넣으면 더 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효과는 좋은 게 여기가 채워지면 이 심술볼을 당겨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볼을 채우면 팔자가 좋아지고 옆볼을 채우면 심술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부위는 사실 한 군데만 맞을 건 아니고 그 복합적으로 맞아도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필러는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주입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전문적인 분들에게,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시술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몇 년 차시죠? 20년 차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은데 원장님 예약이 안 돼가지고 불만을 가지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아서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물어보시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입술 필러입니다. 입술 필러가 정말 트렌디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입술 필러를 어떻게 맞냐면 입술에 라인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되게 매력적으로 섹시하게 만드는 그런 필러를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5년, 6년 전 무슨 입술에 필러를 맞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입술 필러가 대세예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20대도 있으시겠지만 50대, 60대도 있으세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섹시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입술을 두껍게 하는 필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입술 주변에 근육에 힘이 있어서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주변 부에 힘이 없어지면 입술이 점점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할머니 입술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섹시한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입술을 조금 뒤집어서 조금 두께를 만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입술 필러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자, 오늘 원장님한테 진짜 필러에 대해서 맞으면 안 되는 부위와 꼭 맞으면 정말 좋은 부위들, 좋은 정보들 많이 들었습니다. 필러 고민이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필러는 간단한 시술이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욕심내서 너무 많이 맞다가 오히려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적정량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위험 부위는 피하시고 경험 많고 센스 있는 의사 만나서 여러분들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필러는 엄청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필러를 콜라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 콜라겐은 아닌데 콜라겐 맨날 콜라겐 주사 가지고 왔냐고 물어요. 진짜요? 네.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러가 비쌌습니다. 그리고 한 브랜드, 그 다음 한 제품밖에 없었잖아요. 필러가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름에 필러를 놔드렸어요. 작은 양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20년 젊으셨으니까 그때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보톡스보다 필러를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부위 다 고루고루 이렇게 놔주시는 건가요? 지금은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필러를 많은 부위에 맞고자 하진 않으시고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이번에도 콜라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미간하고 이마 꺼진 부분 여기는 미간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이마의 중간 부분 꺼진 부위를 조금 필러를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위잖아요. 그거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프로니까 잘 놓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미간 주름에 필러 절대 맞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숙련된 선생님이 놓으시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놓느냐 하면 바늘을 쓰면 뾰족하기 때문에 혈관 내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캐뉼라라고 하는 거는 끝이 뭉퉁하기 때문에 혈관 내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거나 위험하면 캐뉼라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쓴다고 하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 뒤로 당겨봐요. 그럼 내가 혈관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혈액 채취하듯이 피가 딸려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겼는데 피가 안 딸려 나오면 그게 혈관을 찌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분들이 좀 보셔야겠는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